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30일 목요일 오후 5시 5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900만원대까지 오늘 새벽이죠. FOMC 이벤트가 있었고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더 좋은 이제 롱이 터질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제 금리 동결을 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예측을 했었죠. 시장도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99% 정도 이제 동결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중요한 건 금리를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제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시면 이 일봉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윗꼬리죠. 이 윗꼬리 최고점 바로 1억 6,330만원대 윗꼬리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아 먹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추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억 7천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신고가 랠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를 조금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쭉쭉 빠졌던 패턴이 아니라 내렸지만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흔들면서 여기서 이제 일자로 빠지는 이런 식의 하락이 아니라 내려올 때 힘 자체가 조금 약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잡히면서 단기 지지 구간이 이쪽 1억 5천 100만원 정도의 이제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딱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박스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이 박스의 상단부를 지금 뚫어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지지가 이제 또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이런 상승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추가 신고가 랠리를 찍기 위해서라도 여기 1억 5천 100만원 정도의 선을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 금리는 동결했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에 대해서 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트럼프가 이 금리 동결 후에 버럭 하면서 이제 화를 냈다라는 것,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고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자산,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죠. 암호화폐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매집을 할 것이냐,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또 설립을 했고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리까지 계속적으로 더 내려야 된다라고 트럼프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번에 금리 동결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트 소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이 자신들이 초래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멈추는 데 실패를 했고 내가 결국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연준에다가 금리를 좀 더 이제 내리는 방향으로 주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준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트럼프의 입김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이제 동력을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파월이 또 이제 어제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연설을 하는데, 은행이 암호화폐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제공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대형 은행들도 이제는 암호화폐를 일반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더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파월의 발언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에 금리 동결은 했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하는 방향 쪽으로 틀면서 여기서 97.7K를 여기서 팍 한번 찍어주면서 주요 매물대를 한번 다 이탈시켰지만 그거를 그대로 말아올리는 반등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래꼬리 봉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지지선, 바닥에서의 지지선으로의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꼬리 캔들들이 이런 식으로 길게 말아 올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한번 떨구고 바닥에서부터 쭉 매수세를 좀 끌어올렸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세력이 그만큼 밑에서 이제 매수를 긁으면서 위로 올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이 하나의 좀 강력한 바닥 구간이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캔들. 특히나 이제 약간 이런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런 대형 아래꼬리들 있죠. 요런 캔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깨기는 하지만 결국
결국에는 상승이 나온 패턴들이 좀 많았고, 특히나 이런 캔들과도 흡사한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랫골이 크게 말아올린 캔들이 나온 이번 저점이죠. 97.7K도 하나의 바닥으로서 이제는 작용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쭉 이제 말아올린 그림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가장 파워가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모아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라는 이 생태계 자체의 레벨을 거의 한 10단계 정도는 더 높여놔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만 갈 것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창펑자오도 트위터를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수가 있고 정부 간 매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려고 시도하면서 국가 간의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심해질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한국도 빨리 많이 안 사도 됩니다. 일단 들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계속 못 찍어냅니다. 지금 화폐 뭐 원화, 달러, 엔화, 뭐 중국 위안화까지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에도 화폐를 찍어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죠. 반감기 특성상.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사고 싶어도 못 살 텐데,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리스크, 뭐 가격이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 역사를 살펴보면은 떨어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이제 하락기를 거친 이후에는 그 하락하기 이전의 고점들을 다 넘겨왔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뭐 한 국내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간접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경우만 보더라도 굉장히 성공적인 비트코인 투자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량은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 미국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범죄 조직에서 다 압수한 그런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부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확장을 해오면서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비트코인 쪽에 이제 힘을 실으면서 부를 이제 많이 늘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조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다? 가격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겹쳐지고 있고, 이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암호화폐에 조금은 이제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파워립에서도 이제는 전통 은행들에게서도 암호화폐 이제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전통 은행들의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는 이미 뭐 옛날부터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뭐 보험 같은 것도 다 은행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방카슈랑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손쉽게 이제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이런 은행에 대한 어떤 규제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풀어주면서 암호화폐 쪽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강력하게 좀 불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좋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리플, 솔라나, USDC, 요건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전략자산 비축 가상화폐 대상을 기존의 비트코인에서 리플, 솔라나, USDC까지 4개 암호화폐를 확대할 것이라는 뉴욕 포스트의 보도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리플의 가격도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단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뭐 뉴욕 포스트 보도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해서 6개월 내에 어떤 이제 정책적인 내용을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게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특히 뭐 알트코인들의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보시면 불과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뭐 600원, 7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5,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도 떨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옆으로 좀 수평으로 좀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빼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아랫골이 찍은 이 저점 4,197원 정도를 좀 지켜주게 되면은 요런 식의 흐름, 옆으로 빼주다가 또 한 번 더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는 요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요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신고가, 이 리플의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달성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매물대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림, 그랬을 때 5,600원 정도, 5,200원 정도 요 정도를 치고 빠지는 요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리플도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손절은 좀 확실하게, 이런 아래 꼬리 좀 세게 말아올린 요런 자리는 딱 이제 지지선으로 삼아야 되고요.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지금 리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좋은 뉴스들이 미국 쪽에서 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2018년도도 보시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요런 게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얘기만 쭉쭉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세력들의 언론 플레이라든지 대중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어떤 선동질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제 차트에서 깨지면 안 되는 그런 자리들을 정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코인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계속적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자리 바닥 자리로 오면 계속 반등을 주던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사이클에 거기까지 한 번에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다 말고 여기서 이제 올린 거의 절반 정도 자리에서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109K인데 109K가 이제 여기 역사적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뚫으면 이제 110, 115까지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신고가를 노릴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정도 자리랑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고점 자리 여기서 딱 찍어주고 한번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눌러주고 쭉 올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110K를 한번 살짝 이제 넘기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해도 이번에 찍은 97.7은 좀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상방을 보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차피 이 바닥에서 또 잡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진다 해도 요 정도 자리 오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세게 주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이런 흐름을 뭐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 자리를 지지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또 올려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9K를 이런 식으로 먹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돌파까지 충분히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손절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빠르게 알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GDP 발표가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지만은 사실 FOMC가 가장 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GDP라든지 PC가 뭐 큰 폭으로 뭐 이제 안 좋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큰 흐름을 그렇게 방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3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 구간이 이전에 나왔던 이제 요 자리 바닥권을 좀 만드는 그 정도 위치에 지금 와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 정도 매물대를 지금 리테스팅이 다시 들어왔고, 여기서 지지를 하게 되면은 뿅 한번 올려주는 반등이 나왔을 때 3,600에서 3,800달러까지의 반등을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트파이넥스 쪽 롱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롱 물량이 쭉 쌓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빵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매집하고 가격 상승 나오고, 지금도 매집하고 있죠. 그랬을 때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 털고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4,000달러 선까지 어느 정도의 반등세를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요 정도 자리에서 조금 시간 끌다가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쳐주는 반등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자,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이제 보유 자산 가치가 지금 5,700억을 돌파하면서 트럼프 일가의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이더리움 평단가가 3,300달러입니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4천만 달러, 약 577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일주일에 570억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고, 지난 열흘 동안 8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또 스테이킹을 넣어놨습니다. 스테이킹은 이제 스테이킹 해놓고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더리움 현물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 현물 산 다음에 또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또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 6만 이더리움을 현재 보유 중이다. 거의 3천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들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들은 나중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다가 스테이킹까지 또 허용을 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에 대한 어떤 승인? 그랬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더리움이 가격 상승을 하면은 그대로 상승분의 수익을 먹는 거고, 그 수익을 챙기면서 동시에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미리 이런 가격적인 저점에서 이더리움을 이제 풀 매집을 하는 이런 디파이 파이낸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행보를 봤을 때 상당히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스테이킹을 허용을 하는 방향이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일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고, 대통령은 트럼프고, 그리고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소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승인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 이제 그야말로, 원래도 이더리움은 과거의 패턴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트 반감기 이후에 1, 2분기 그리고 매년 2월에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이더리움의 강세 패턴상 이번에도 1, 2, 3, 4월 정도까지 이더리움의 강세를 이제 과거 패턴상 또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또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도 요번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트럼프 일가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 이더리움을 좀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스테이킹까지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쭉 올라가게 됐을 때 또 가장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집단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의 월드 파이낸셜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보여줄 만한 시기도 된 게 맞고요. 비트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가기도 했고, 특히나 매집의 주체 자체가 물론 많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있고, 이 월드 리버티에서 들고 있는 이 5,700억 정도 되는 이제 물량도 사실은 아직까지 조 단위도 아니고 미미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뒤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월드 파이낸셜에서 5,700억을 들고 있다라고 이제 뭐 얘기는 하지만, 이 뒤로 개인 계좌라든지 이 트럼프의 추종자라든지 눈치 빠른 고래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를 지금 재평가하고 있고 더 매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상승을 노리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파이넥스 쪽 롱 물량도 좀 계속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위치가 이제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시는 거는 3일봉이고요. 이 정도 자리에서 요 정도 자리랑 좀 굉장히 비슷한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번 빔 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 써서 잡아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깨면 안 되죠. 여기 아래 꼬리 대략적으로 2,900달러인데 요 정도만 좀 손절 잡는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지금 매집을 해도 매수를 롱 포지션 매수를 해도 요 정도 손절가 잡고 뭐 한 3,700에서 4,000달러 선까지 목표로 좀 볼만하지 않나, 손익비가 좋은 롱 타점이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 다른 알트들도 다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잡코인들이 좀 바닥에서 꿈틀대는 코인들이 있어요. 지금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월드 리버티에서 조금 이제 매수를 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무브먼트도 많이 내린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1월 28일 화요일 오후 10시에 딱 무브먼트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잡히고, 우리가 이제 요렇게 계속 음봉으로 음봉 일봉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직전에 음봉까지도 장악을 해주면서 위로 빡 올리는 요 포인트, 그리고 요 포인트 자체가 이전에 여기서 큰 반등 좀 이제 바닥 자리랑도 굉장히 비슷한 지점, 그리고 이제 바닥을 또 깨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요 자리 상당히 빠진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무브먼트도 잘 올라갔죠. 그리고 요런 식의 이제 매매 패턴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양봉 하다가 음봉으로 일봉 마감하면은, 이러면 일단은 익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이는 이제 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추세가 바뀔 때는 우리가 일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내려온 지점에서 충분히 여기 이전 바닥권에서 양봉 마감
마감해주고 반등 노려볼 만한 지점이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잘 올라갔죠 무브먼트.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무브먼트 148% 수익. 주피터도 바닥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주피터도 1월 23일에도 거의 최저 바닥에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주피터도 여기서 반등 굉장히 세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1000% 수익 인증, 이렇게 또 수익 보신 분도 계시고, 어드벤처 골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제로, 비트코인도 롱 포지션, 주피터도 11배 써가지고 레버리지 써서 575% 수익. 요런 식으로 단기 타점 등, 그리고 충분히 눌린 지점에서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손절가,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차트 분석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저희 방에 입장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일단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일부 들고 있는 이 수위, 사실 최근에 주봉 관점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상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지난 3주간 조금 약세를 보여주면서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에서 지금 소폭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점이 좀 사실상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지지 포인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 아래 꼬리랑 거의 겹쳐지는 쌍바닥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실 이 구간 이제 무너지게 되면 쭉 3,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겠죠. 바로 5,400원입니다 5,400원을 딱 마지노선 잡고 롱관점으로 이제 볼만하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의 추가 상승 한번 더 노려볼만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기 전이라도 지금 자리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그래도 한 7,000원에서 뭐 한 7,500원 선? 이전에 이제 고점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쳐주는 요 정도 그림을 노려볼만 하지 않나? 단기적인 반등 자리로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도 이 구간에서 다 잡아드렸죠. 온도 파이낸스도 1월 19일에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잘 올라오면서 온도도 오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이 저항 자리가 여기 저항 자리에 지금 딱 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또 밀릴 수는 있지만,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만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추가 이제 고점, 또다시 신고가 고점도 이제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1차 파동 주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3,500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손절은 여기는 이제 깨면 안 됩니다. 1665는 깨면 안 되는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매직에 된 요런 것도 뭐 잡코인들 조금 비슷한 패턴인데 요런 거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내려오다가 일봉으로 양봉이 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짧게 손절을 여기를 딱 잡고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 그래서 손절은 최저 바닥권 2652를 딱 손절을 잡고 한번 3,600원에서 뭐 한 4,000원 정도까지 반등 노려볼 만한 잡코인이 아니냐. 매직에 된 시총도 현재 3,600억 정도 되는 그런 잡코인이고, 업비트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요 정도 자리에서 바닥이 조금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여기도 보시면 내려오다가 요 정도 급의 반등 해줬기 때문에 반등을 요런 식으로 해줄 그런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그리고 UX링크도 굉장히 많이 올렸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요런 거는 한번 여기서 크게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까지 상승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단기 반등, 어차피 여기 저점 손절 굉장히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1147 딱 손절 잡고 약간의 이제 반등 노려볼만 하다. 웜홀도 마찬가지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를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 다만 여기 저점 자리, 이번에 찍은 저점 304.5원 정도, 305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많이는 안 밀리고 있어요. 다른 알트들 잡코인들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코인들도 있는데, 약간 여기서 올려치고 여기 아래 꼬리도 그렇고 요 자리도 그렇고 살짝 저점은 이탈시키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마지노선 딱 가격 굉장히 짧게 어제 저점 정도 딱 짧게 손절 잡고 한번 반등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바나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한번 쭉 여기서도 이제 수익을 좀 냈었지만 그 다음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직 저점 갱신까지는 조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번에 이제 13,000원 정도 손절 잡고 상방 한번 보는 관점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드벤처 골드도 쭉 떨어졌는데 이제 요 정도 자리 왔으면 한번 다시 3,000에서 3,500짜리까지 단기 반등 이런 식으로 노려볼만 하다. 그리고 뮤도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주요 이탈 지지선을 계속 이탈하면서 내려왔는데 요 정도 자리 왔으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점 딱 손절 잡고 좀 추가적인 반등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토요일 오전이나 뭐 일요일 오전에 펌핑 주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런 패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만 뭐 비트가 이제 크게 뭐 빠져주지만 않으면 토요일 오전 정도의 잡코인들 한 번씩 이렇게 펌핑 주고 내려가는 이런 거 한 번씩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제 수익률 약간 상승에 랭킹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잡코인들을 우리가 가격적인 탄력을 한번 펌핑이죠. 단기 펌핑을 또 이번 주말에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도 살짝 이번에 조금 설 기간에 조금 빠졌다가 오늘 이제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FOMC도 결국에는 비트가 이제 반등을 하는 그림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알트들도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 있고, 어쨌거나 트럼프 일가에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과거 패턴상 2월에는 매년의 상승, 매월 좀 상승을 해줬던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이제 곧 2월이거든요. 설 연휴 이제 다 끝나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월달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어떤 이더리움이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 빠져있는 이런 알트들도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더 2월이 기대가 된다. 저희도 2월달 상승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승하는 알트들에 대한 타점이나 이제 분석 내용들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로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계속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은 짧게 잡고 상승을 좀 길게 보는 그런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코인들 월드 리버티에서 들고 있는 이런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반등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오고 많이 안 빠졌죠. 그러니까 온도 파이낸스, 체인 링크 이런 코인들, 알고랜드 이번에 어느 정도 반등 세게 해주면서 가격 방어 나름 해주는 요런 코인들, 뭐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밀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490이면 안 깨면 여기서 톡톡 치다가 요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고점 갱신 해주는 패턴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알고랜드도 490이 손절 잡고 상방 보면은 손익비 좋죠.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니어도 이번에 조금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오늘 좀 양봉 들어와주고 있고, 사실상 뭐 니어 프로토콜은 여기서 빠져봐야 이제 4898이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 요 정도 자리가 빠져봐야 요 정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폴리곤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바닥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눌러놨으면은 직전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 터트려 놓고 눌렀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지금 알트들 이번 눌림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눌림일 수 있어요. 원래 올리기 전에 이런 주요 저점들 지지하던 자리 한번 탁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더리움도 주봉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리게 되고 이런 봉의 형태로 주봉 마감을 한다? 어쨌거나 이런 주봉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래꼬리 많이 달아주고 결국엔 이렇게 한번 위로 올려 쳐줄 수 있는 그런 캔들들이 지금 바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더리움 올라가면 알트들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월달이 좀 기대가 된다. 1월달 조금 힘들었고 여러가지 이제 그림 속에서 그래도 트럼프 취임식 성공적으로 했고 비트도 신고가 찍어줬고, 다만 이제 알트들이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점인데 원래 알트들은 조금 한 발짝 늦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2월달이 더 기대가 되는 알트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1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카톡방에는 뭐 저희는 주말이고 밤낮이고 쉬지 않고 뭐 어제도 새벽에도 FOMC 파월 입장문 나오자마자 다 전달을 해드렸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대로 이제 설 명절도 지났고 아마 본격적인 흐름이 2, 3, 4월 달에 조금 뭔가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 최대한 맞춰서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